자, 벡터에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조금 긴장하면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해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보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 직선이 있고 이 위에 점 A, B, C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A, B, C가 하나의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사실 조건 자체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잖아. AC 벡터라는 놈이 그죠? 네. AB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이 ABC가 하나의 직선 위에 놓인다면 이 AC 벡터와 AB 벡터는 방향이 똑같겠죠. 다만 크기에만 차이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크기를 우리가 맞춰주는 실수 K를 곱해주게 되면 이 AC 벡터와 A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벡터로 ABC가 세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표현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늘 그렇듯이 봐. 선생님이 그 벡터의 뺄셈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ABC 세 점을 어떠한 점 O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들로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표현해 본다면, 그지? 봐. 이 AC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겠어? 우리 벡터의 뺄셈에서 했었죠. 이 OC 벡터와 OA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AC 벡터는 O의 뒤에 거 빼기 O의 앞에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놈이 K배 역시 우리가 이 AB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뒤에 거, 그죠?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해주면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있냐 하면, 봐. OC 벡터라는 놈은, 그지? 잘 보세요. 여기 넘어가면 OA 벡터인데, 요 놈이 마이너스 K의 OA 벡터가 있기 때문에, 벡터의 실수배에 관한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고요. 플러스 K의 OB 벡터 이렇게 됩니다. 즉, 이 OC 벡터라는 놈이 OA 벡터와 OB 벡터의 실수배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를 M 곱하기 OA 벡터와 플러스 N 곱하기 OB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잘 봐. 1-K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1-K가 M이 되는 거고 K가 N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M 플러스 N이 이꼴 1이다 라는 조건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새로운 시점 O를 등장시켜서 OA, OB, OC라는 벡터로 표현을 할 때 그지? 이 OC 벡터라는 놈이 OA 벡터와 OB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때 OA의 앞에 붙어 있는 개수죠. 그죠? 실수 M과 OB 앞에 붙어 있는 실수 N 요 두 놈의 합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런 조건이 있으면 A, B, C가 하나의 직선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보자. 이게 요거 조건만 갖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하면 봐.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냐 하면 OC 벡터라는 놈이 MOA 벡터와 그 다음에 플러스 N 곱하기 OB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돼. 근데 M 플러스 N이 1이면 이 ABC가 하나의 직선 위에 놓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봐라.
만약에 이 직선이 있는데 그 위에 이미 A와 B가 있다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O라는 점은 여기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OA 벡터와 그 다음에 OB 벡터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얘네들을 더해서 1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그게 뭐냐 하면 봐. 첫째, M도 0하고 1 사이에 있고 N도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경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M 플러스 N이 1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M이 0보다 작으면 더해서 1이 되기 위해서는 N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요래서 M 플러스 N이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대로 M이 0보다 큰데 N이 0보다 작아서 더해서 1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 이거야. 우리가 MN이 0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는 이유가 만약에 M이 0이었다면 N이 1 돼야 되고 그냥 OB 벡터가 되는 거니까 OC와 OB 벡터는 똑같은 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MN이 0이 아닌 상황에서 둘이 더해서 1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잘 봐. 요 놈이 둘 다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쯤 있는 거겠지. 그지? 요게 뭐냐 하면 M배의 A 벡터. 그 다음 얘도 어디쯤 있다고 그럴까? 여기쯤 있다고 그럴까? 요 놈이 바로 N배의 OB 벡터. 그럼 요 놈 두 개를 더해서 요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C가 여기 놓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C가 A와 B의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C는 A, B의 중간, 그죠? 중간, 그러니까 A, B의 사이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놓이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 두 번째 경우를 보자. 만약에 A, B가 여기하고 여기 있어. 당연히 요 점이 5겠죠. 5라는 놈은 여기 바깥에 있고요. OA와 그 다음에 OB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이거야. 그런데 M이 음수란 얘기는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럴 때 이 N은 당연히 누구보다 커야 되겠어. 1보다 커야만 음수인 걸 커버하면서 M 플러스 N이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OB 벡터는 B 벡터, OB 벡터보다 더 이렇게 나간다 이거야. 맞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에 가게 되더라. 이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 위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야. 바로 한 직선 A, B를 지나가는 직선 위에 여기에 C가 생긴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A, B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C가 놓이지만 그놈이 이 C라는 놈이 B의 바깥쪽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N이 음수고 M이 양수가 되면 C는 어디에 놓이겠어? 바로 A의 바깥쪽에 놓이게 된다.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OC라는 놈이 OA와 OB의 실수배들의 합으로 표현이 될 때 M 플러스 N이 1이면 이 C라는 놈은 A, B를 연결하는 직선 위에 놓이게 되는데 만약 M과 N이 모두 0과 1 사이의 값이라면 C라는 놈은 A와 B 사이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M이 0보다 작고 N이 0보다 크다면 이 C라는 놈은 B의 바깥쪽, 바로 이 부분 어딘가에 우리가 C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A의 바깥쪽에 M이 0보다 크고 N이 0보다 작은 경우는 A의 바깥쪽에 C가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하나를 골라라 말한다면 주저없이 1번을 고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C라는 놈이 A, B의 중간, A, B의 사이에 생기게 된다는 거.
요 놈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